우리가 요즘에 굉장히 심쿵심쿵한 걸 몇 개 보여드릴게요. 저도 심쿵합니다. 일단 가장 심쿵한 거, 이거 유럽차가 기업들이 셧다운되면서 실물 경제가 쓰러진다. 폴스바겐, 피아트, 르노 다 지금 문 닫았죠. 공장 가동 중단했습니다. 북미 시장도 지금 미국에 있는 자동차 업체들 다 문 닫았어요. 문을 닫았다는 게 패망했다는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공장 중단이 가동됐다는 건데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크레딧 리스크가 와서 우리가 금융 시스템 위협으로 간다. 이런 거는 안 올 테니까. 머릿속에서 지우시고. 자, 근데 우리의 가장 큰 생각은 이거잖아요. 그런 건 모르겠고 어려운 건 모르겠고. 자, 내 3전 어떻게 되느냐.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저런 건 모르겠고 내 3전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내 3전. 자, 제 얘기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동지를 할 수 있죠. 자, 우리는 모두 그 3전으로 묶인 형제입니다. 형제. 자, 형제 자매 어깨 걸고 가는 거예요. 저도 걸었어요. 건지 오래됐는데 차마 그 어깨를 못 풀어서 정신 차려보니까 1500에 왔습니다. 위에서 풀걸.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저는 의의를 위해서 꿋꿋이 들고 있었는데 하여튼 자, 큰일 났어요. 일단 많이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받았죠. 지금 개인이 6조를 샀다 많이 샀다 다 알죠. 이제 도대체 얼마를 우리가 들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 받았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아침 인사가 이거라고 합니다. 저 실제로 경험했어요. 아침에 그 사무실에 나왔더니 자, 첫 마디가 삼성전자 지금 살까요? 근데 2년 전에 비트코인 할 때도 참 비슷하게 들었던 것 같긴 해요. 코인 오늘입니까? 이 말을 많이 들었는데 첫 인사가 안녕하세요부터 해야지. 3전 지금 살까요? 요즘 사무실 가면은 3전 지금 살까요? 오늘 얼마길래 저도 아직 못 봤는데 요즘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20대 40대 60대 자, 우리는 다 친구죠. 지금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지금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아주 재밌는 신문 기사들은 동학 3전 운동, 3전 주식 모으기 운동, 금 모으기 대신에 우리는 삼성을 모으고 있는 거죠. 옛날에 IMF 우리 형님들은 금을 모아서 나라를 도왔지만 우리는 3전을 모아서 그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도 해내는 거예요. 형님들은 그 IMF 때 금 모아서 막 해고 그랬거든요. 그랬다가 금값이 어떻게 올랐냐면 이렇게 올랐어요. 옛날 영상 보세요. 우리가 IMF 때 금 모아서 세계시장에 그 금 갖다 팔았거든요. 그때가 여기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 많이 팔아서 심지어 금값이 이렇게 오르다 조금 빠졌거든요. 거기가 역사적 저점이었고요. 거기서부터 금값이 이렇게 올랐던 세계시장을 코리아가 흔들었던 시대가 한참 있었는데 그때 우리 아버님들은 금을 모았지만 우리는 3전을 모으는 거죠. 3전을 모아서 나라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다 그러면 뭐하고 아쉽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3전이 지금 여기쯤 와 있는 것 같은데 제 마음은 이 정도 빠졌으면 제 느낌은 이미 나는 여기쯤 와 있는 것 같아. 도저히 빠질 수 없는 저점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한 5년 차트를 그려놓고 보면 왜 또 불안하게 요거밖에 안 빠졌거든. 이게 5년 차트예요. 50년 차트가 아닙니다. 5년 차트. 근데 마음은 한 이미 이 정도 와 있는 것 같은데 의외로 이게 심지어 우리들의 얼핏 예상과 다르게 이 주가가 언제 주가냐면은 2018년 주가예요. 2019년에는 심지어 지금보다 낮았어.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2019년에는 지금보다 주가가 낮았습니다. 39,000원이 있었어요. 1년 전이야. 1년 전. 많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올 수 없는 가격 4만원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물론 제가 3전 주기 때문에 저는 굳건히 다시 올 수 없는 가격이라고 꼭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전에 39,000원이었거든. 액면 분할을 한 걸로 가정한 거예요. 액면 분할이 이게 언저리에 50분의 1이 안 팔았어요. 제 포트폴리오에 3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펀드 매니저 오래 했기 때문에 벤치마크 이딴 필요 없는 거를 괜히 추종을 해서 우리 코스피에서 3전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많이 들고 있죠. 3전이 보통 우리 코스피에서 막 30포인트씩 차지하잖아요. 이거 적게 들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걸 그러니까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면은 이게 가장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이게 불과 1년 전 가격이라는 게 상당히 마음에 안 들고 2017년 한 2, 3년 전으로 가면은 25,000원 전대가 불과 3년 반 전이었다는 게 조금 좀 불안한 측면이 있는데 이런 거 오지 않을 테니까 이런 걸 너무 불안해 하시면 안 되고 자 봅시다. 희망찬 소리를 해야지. 이딴 소리를 이제 긴 겁니다. 삼성전자 긴 거라 봐야 15년짜리. 자, 우리가 3전을 쭉 보면은 50분의 액면 분할 기준이에요. 15,000원 하던 때가 있었는데 여기 한번 올라요. 2010년도에. 이게 스마트폰이죠. 핸드폰 시장에 터지면서 15,000원 하던 게 25,000원, 3만원까지 가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2배 뛰었으니까 돈 잘 벌다가 옆으로 가다가 요번에 요게 올라갑니다. 이게 엊그제예요. 25,000원에서 55,000원으로 빠바바바바바 올라가는데 이게 반도체죠. 킹도체 시절입니다. 이거 서버 반도체 대박 나면서 클라우드 시장이네. 전 세계 서버 증설하네. 넷플릭스 때문에 증설해야 되네. 애플도 하네. 마이크로소프트 하네. 중국이 미친 듯한 서버 증설할 램 가격이 D램 가격이 미쳤네. 삼성이 1년에 60조를 버네. 그럴 때 여기에요. 반도체가 빠바바바바 오른 다음에 이제 서버도 증설이 끝난 것 같으니까 벌만큼 벌었구만 하고 쭉 내려왔던 여기가 1년 전입니다.
그러면은 나도 궁금하고 형도 궁금한 것 같은 게 아니 이건 뭐였을까? 뭐 스마트폰 이건 반도체 이건 뭐였지? 갑자기 문득 그 생각이 들더 아 잠깐만 그럼 이건 뭐였지? 삼성이 스마트폰과 반도체 말고 뭐가 있었을까? 막 이렇게 뭐 많은 생각이 드는데 정답은 뭐 좀 애매하죠. 뭐 비메모리 반도체일 수도 있고 4차 산업혁명이 오니까 새로운 그 다음 거 뭐가 됐지? 하여튼 뭐가 했던 건데 뭐 사물 반도체일 수도 있고 자동차 모을 수도 있고 서버 증설이 더 될 수도 있다. 저것도 있죠. 그 폴더블 스마트폰 이제 스마트폰이 돌돌돌돌 말거나 뭐 이렇게 적거나 뭐 이렇게 뭐 이거냐 둘 다 있습니다. 둘 다 있거나 그건가? 하여튼 뭐 이게 올랐어요. 4차 산업혁명이 조금 남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게 올랐다가 그게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여기 왔는데 여기 주가를 보니까 결국에는 이건 뭐 삼성전자 기존의 백색가전이라고 치고 아주 굉장히 초등학생적인 발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가 분석을 하면 어디 가서 딱이 맞아요. 절대로 제가 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만 듣고 방송을 보니까 뭐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이 이딴 소리 하더라 그러면은 진짜 욕먹습니다. 이거 예를 들면 이런 소리를 그 회사 그 운영회의에 가서 했다 그러면은 막 듣다가 진짜 니네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해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절대 이런 얘기 어디서 제가 했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거 편집본에서는 지울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렴한 소리는 무슨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하는 거지. 하여튼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하는 소리면 어때? 여기는 우리는 뭐 삼성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거 여기는 스마트폰으로 오르고 여기는 반도체로 오르고 여기는 넥스트 하여튼 그 다음 넥스트로 뭐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자 그러면 지금 다시 여기로 왔잖아요. 여기로 자 그럼 여기에 와서 버틸려면은 뭐 반도체나 스마트폰 실적이 뭐 그래도 쏘쏘 그래 쏘쏘 하겠지. 쏘쏘 중간은 간다. 뭐 지금 뭐 중간은 가면은 뭐 그래도 뭐 만약에 반도체가 날아가면은 안 되죠.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어. 이상한 생각을 해. 반도체가 날아가면은 아닙니다. 스마트폰이 좀 안 좋으면 요게 자,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스마트폰과 반도체가 이제 둘 다 쏘쏘하기 때문에 뭐 요쯤이지 않나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굳은 마음을 먹고 있는데 마지막 녹색 요게 뭐 때문에 올라갔는지가 정말 물론 많은 기대가 있었겠지만 그래서 영업이익과 매출액으로 보면은 사실은 2012년, 2013년 이때하고 정말 안타깝게도 그렇게 영업이익이 뭐 그때도 한 30조 벌었네. 되게 잘 벌었구나 이 회사가. 이 회사가 돈을 엄청 잘 벌던 회사입니다. 예전보다. 우리는 요거만 생각을 하는데 요 디램 가격이 미친 2년 60조, 50조 벌던 요 2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대부분 뭐 이 30조 벌던 건데 요즘도 그렇게 보네요. 요 2년 빼고는 영업이익이 비슷하면은 주가가 일로 가면은 아니죠. 뭐 주가가 일로 가 이상한 소리를 해. 이거는 주황색이 곧 이렇게 갈 거니까 넥스트가 있으니까 믿고 가는 겁니다. 자 가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잠깐 하는데 그래서 아마 스마트폰도 버티고 서버는 좀 좋고 그러면 이제 다 왔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좀 봤어요. 스마트폰이 어떤가. 이렇게 쓰면 안 돼. 신문 기자 형이 잘못했네. 사상 최악 역성장이라니.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거 한 달이야 한 달. 절대 여러분 흥분하거나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지 마. 왜냐? 무슨 사상 최악이야. 2월 한 달. 2월 한 달. 잠깐 2월보다 3월이 더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3월이 더 안 좋아. 3월. 그래 뭐 2월 3월은 안 좋을 수 있겠다. 전년비 마이너스 38% 역사상 가장 큰 감소. 이게 이유가 있어요. 중국이 날라갔거든. 그래서 생각을 해봐. 괜찮아. 아직 동요하지 마세요. 동요하지 마. 괜찮아. 왜냐? 보여드릴게. 동요하지 않는 이유를. 조철이 형님 말씀해. 괜찮아. 중국이 부진해서 38%인데 삼성은 중국 비중이 낮아요. 그치. 중국 비중은 애플, 샤오미, 화웨이 이런 데예요. 삼전은 중국 비중이 얼마 안 돼.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삼전은 낮기 때문에 삼전은 굉장히 선방을 했다. 자, 전 세계 이렇게 1월에도 안 좋을 것 같은데 중국이 내려가니까 애플도 많이 내려가고 비싼 거 잘 안 사고 화웨이도 많이 내려가는데 삼전은 거의 선방했잖아. 요거 빠지는데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자 좋을 것 같다. 그죠? 괜찮다. 그래서 삼전은 자,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글로벌 스마트폰 전체를 보면은 삼성이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대수 가격 말고 돈 말고 대수로는 세계 1등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삼전이 중국에서는 약해요. 화웨이 뭐 자기네 오포, 샤오미, 비보 이런 데들 1등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날아가는 거지 중국이 날아간다고 삼성이 날아가는 게 아니죠. 그쵸? 2월에는 그래요. 자, 근데 조금만 불충한 생각을 해보면은 3월에는 킹탈리아가 하루에 7천이고 노스 아메리카에 있는 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가 하루에 7천이라 거기가 골로 갔을 텐데가 노스 아메리카는 그 애플. 자, 킹풀은 날아가는 걸로 하고요. 저는 킹풀이 없기 때문에 날아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42%니까 너는 갔다고 치는데
자, 안타깝게 삼성이 2등에 있네요. 뭐 그 정도는 뭐 버틴다고 치는데 그 유럽에서 삼성이 그 1등입니다. 3분의 1이네요. 삼성 대단한 회사예요. 유럽에서 삼성이 35%야? 와, 진짜 대단하구나. 노스아메리카에서 26% 대단하고, 야, 은근히 그 노스아메리카에서 LG가 11% 했다는 게 쓸데없지만 이런 거에 박수야지. LG 형들이 은근히 미국에서 잘 나갔구나. 그거 몰랐어요. 11% 대단하다. 진짜 박수 한번 치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3월에는 미국하고 킹탈리아가 아무리 봐도 날아갈 것 같은데 킹풀은 모르겠고. 아니야, 괜찮아. 3월은 버리고, 야, 버릴 건 버려야지. 3월은 버리고, 이렇게 한 달, 두 달 뒤면 우리의 그 희망 그래프 다시 한번 보면서 마음을 다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망 그래프. 우리 하이투자증권 형들이 보이는 희망 그래프. 3월은 버린다고 치자. 그래, 3월은 버리고, 자, 킹탈리아나 미국이나, 이렇게, 코로나 확진 시기가 T+30일 오면은 보통 이렇게 완만해지더라. 다시 한번 멘탈을 잡고, 자, 킹탈리아도 미국도 완만해지고, 우리는 완만해지니까 3월은 버리고, 4월부터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신문 기사가 뭐 사상 최악의 역성장이다. 뭐 스마트폰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자 3, 4월은 버리고 3분기, 4분기에 우리가 쭉쭉 나아가는 됩니까? 너무 그렇게 봅시다. 자, 그래서 다른 레포트를 보면 자 그래 글로벌 수요를 보자. 얼마나 줄까? 마이너스 2.3%. 저보다 더 행복 회로를 돌리시는 형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글로벌 무슨 리서치가 자 마이너스 2.3%면 제가 소원이 없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3%로 합시다. 자 우리 이걸로 가는 걸로 이건 아마 제 생각에 3월 초에 만드셨던 것 같아요. 자료를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전에 요걸로 그 마음을 녹이는 걸로. 그래요. 얼마나 편하고 좋아.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말고 딱 저 정도로 녹이는 걸로. 자 그리고 우리 한투 형님들도 저의 마음을 조금 더 밝게 만드는 자료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우리 애널리스트 형들의 그 생각이에요. 1분기 마이너스 23%, 2분기 마이너스 12%겠지만 자, 3, 4분기에 화끈한 성장 3.3 좀 덜 화끈하긴 하지만 이 정도면 된 겁니다. 조금 덜 화끈하지만 이 정도면 됐으니까 올해 마이너스 5.3% 정도 이 정도로 됐다. 야 마이너스 5.3% 정도 스마트폰 칠 수 있지만 야 요즘에 서버 난리 났고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서버가 좋기 때문에 서버에서 플러스 5% 하면은 두 개로 헐! 자, 요렇게 계산하는 걸로 합시다. 무슨 사상 최악의 역성장, 자, 이런 거 상당히 곤란합니다. 물론 2월, 3월은 우리가 좀 스마트폰 수치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빨을 꽉 깨물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거는 뭐 나중에 3분기, 4분기 좋아질 테니까. 게다가 요즘에 보면은, 코로나 여파 때문에 사용량이 폭증하고 있어요. 인터넷 도색이 폭증하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어. 서버를 얼마나 많이 늘리고 싶겠어요. 온라인 스트리밍이 심지어 제한됐어요. 진짜입니다. 스위스 정부는 네트워크 장애를 막기 위해서 필수적이지 않은 인터넷 서비스 접속을 아예 제한하거나 차단했어요. 서로 지금 네트워크 다운되고 지금 뭐 난리 났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 얼마나 지금 서버 같은 걸 많이 만들고 싶겠어. 심지어 넷플릭스는 자 유럽에서 스트리밍 속도 25% 자 줄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줄이면은 서버에 대한 수요가 자 늘지 않겠냐? 라는 자 희망 회로를 돌려보고요.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스마트폰 줄고 지금 뭐 어쨌건 반도체 들어가는 거 기계 다 줄 거 아니에요. 컴퓨터 사용량 줄고 뭐 컴퓨터 구매량 줄고 반도체 들어가는 기기들 이 수요가 지금 줄 테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2월 3월만 좀 타격이 있고 4월부터는 좀 회복되는 모습이 보이기를 간절히 기원 드리고요. 또 사실은 삼성은 또 다른 데에서 전쟁을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2030에서 기억나시죠?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핫했던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133조 원 넣겠다. 이게 대부분의 많은 내용이 이거든요. 파운드리 같은 거 대신 만들어주는 거. 팹리스 회사들이 만들어서 삼성한테 보내서 대신 만들어주는 거에서 조금 전문적인 얘기를 드리자면은 파운드리 대신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가 잘하겠다. 우리 생산 같은 거 잘하니까 우리한테 믿고 맡기죠. 그랬는데 안타깝게 TSMC가 대표적으로 이거 하는 대만의 기업이잖아요. 삼성이 세계 2위인데 점유율이 16%예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건데 TSMC는 점유율이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신 만들어주는 이 비메모리 시장에서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는데 게다가 최근에 점유율이 더 벌어지고 있어요. TSMC는 올라가고 삼성은 내려가고 이게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이게 곧 올라가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 물론 삼성이 경쟁자니까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라는 파운드리에 그것도 있고 옛날에는 애플 것도 다 삼성 파운드리에서 했습니다. 여기는 보이죠? 아이폰 4에서 아이폰 5C까지는 삼성전자 뭐 LSA 이런 데가 나눠서 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TSMC가 들어오더니 같이 하더니 아이폰 7부터는 TSMC가 독점이에요.
삼성전자가 봤던 물량이 완전히 TSMC로 넘어가서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뭐 굳이 전문적인 내용을 드리자면은 이런 건 필요 없지만 혹시라도 뉴스나 레포트를 보시면 TSMC가 뭐 팬아웃이라 그래서 인포라 그립니다. 레포트를 보실 거 아니면 알 필요 없어요. 저런 기술을 만들었다는데 뭐 거의 문과적인 걸로만 설명을 드리면은 한마디로 옛날에는 요렇게 팬인 안에서만, 요 네모난 안에서만 뭐를 만들고 지지고 복구했는데 쟤네들은 요 네모난 거 외에 팬 아웃한 거에서도 지지고 복구하는 기술을 만드는데 성공을 해서, 아무래도 여기 좀 더 들어가니까 뭔가 효율이 좋아지고 이런 기술 때문에 파운드리에서 굉장히 성공을 했다 이 말을 하는데, 뭐 우리도 따라가겠죠. 뭐 우리도 따라가고, 그거 말고도 뭐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반도체 또 뭐 EUV 공정 뭐 이런 거 있어요. 한마디로 굉장히 얇은 빛, 10분의 1에 불과한 빛을 쏜다니까 붓을 얇은 걸 써서 좀 더 얇게 글을 쓰겠다, 그 정도 알면 돼요. 그런 거를 열심히 해서 이기면 되는데, 그것까지는 행복회로고 그건 좋은데, 사실은 3전에 올해 승부수가 있었어요. 이거거든요. 야, 어느 순간에 묻혔어. 작년 12월 13일에 갤럭시 폴드, 이겁니다. 이거. 이게 100만 대가 팔렸거든요. 2020년대 목표는 600만 대였어. 그래서 이거 반도체 스마트폰 5G와 갤럭시 폴드 접는 거 두 개를 합해서 제2의 스마트폰 붐이 온다. 이게 2020년에 우리의 희망이었거든. 이거 100만 대. 이거 목표가 600만 대인데, 잠깐. 이게 잘 팔려야 되는데. 이 사태가 오기 전까지는 아직도 뭐 그렇긴 하겠지만은 폴더블 폰 판매량이 목표가 10배예요. 작년 10배. 매출이 10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냈기 때문에 애플 아직 안 나왔죠. 세계 시장 점유율 70%를 먼저 확보를 해서 이거죠, 이거. 지금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친구들이 사용하는 거 가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데 저게 이제 좀 잘 돼야 되는데, 문제는 저게 가격이 240만 원. 이게 스마트폰 두 개. 스마트폰 두 개니까 하나에 100만원, 하나에 100만원, 200만원 내렸으니까 100만원 두 개 붙인 거 아니야. 100만원 두 개짜리니까, 자, 200만원. 그리고 최근에 신제품을 냈어요. Z 플립. 굉장히 광고하는 것 같지만 PPL은 없어서 제가 주주기 때문에. 이 Z 플립은 뭐냐?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거 사람들이 옆으로 접는 거보다 혹시 형들이 이걸 더 좋아할지 몰라서 준비를 했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이거와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폴더, 하나는 플립. 옛날에 여러분 2G폰 같은 거 할 때 요렇게 된 폰이 비쌌어요. 옛날에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다 같이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된 폰이 옛날에는 멋이었어. 옛날 폰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요렇게 된 데다가 여기만 요렇게 가렸습니다. 여기가 디스플레이고 때문에 요 갈색이 요로 열어졌다 닫혀졌다, 갈색이 열어졌다 닫혔다. 자, 요렇게 된 거는 좀 저렴한 폰이었고요. 저렇게 통째로 되는 거는 좋은 폰이었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요 녹색을 열면은 여기 까만 거에 누르는 거 있었죠. 0, 1, 2, 3, 4, A, B, C, D, E, F, G, H, I, J, K. 물론 가운데 조금 그 문제가 있던 폰들은 요 가운데 이렇게 버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걸 누르면은 저세상으로 가는 버튼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네이트 뭐라고 써있던 버튼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런 폰이 대세였어요. 이거 잘못 누르면은 그냥 갑니다. 가는 폰이 있었는데, 그게 뭐 이게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Z 플립 이게 얼마라고? 165만원 출고가가. 하여튼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올해 기대가 굉장히 있었거든요. 스마트폰에 폴더블과 5G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해서 이렇게 올라갈 거다. 스마트폰 혁신의 원년이다. 그래서 올라간 게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조금 그게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들이 좀 저게 잘 팔려야 되고, 현재 저게 잘 팔려야 되는 상황에서 가끔 심쿵하는 건, 이거는 절대 일어나면 안 될 거, 절대. 국민 사업장에서 뭐 확진자 발생, 정상 운영. 이게 만약에 절대 일어나면 안 돼. 저게 만약에 뭐 비정상 운영, 잠깐 뭐 문을 닫아, 뭐 셧다운 뭐 이런 소리 나오면은, 자, 제가 그 주에 방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멘탈을 갖다 듭니다. 저게 만약 그런 게 나와서 올해 반도체 생산량 뭐 30% 차질 뭐 이런 거 나오면은 그 주에 방송 못 할 수도 있어요. 아마 알아 누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기절에 있을 거예요. 거의 기절에서 링게를 꼽은 상태로 이렇게 누워서 아마 텐션이고 뭐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은 오지 않을 거니까. 안 돼. 무슨 소리야. 자,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삼성전자 주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앞으로 쭉쭉쭉쭉 오를 일만 남았겠지만은, 조금의 걱정은, 이게 스마트폰, 이게 서버, 이게, 좋겠지. 3, 4분기부터 회복할 때 이게 안 좋구나. 여튼 뭐 그렇습니다. 여튼 뭐 그래서 약간의 걱정이 있지만은 앞으로 우리에게는 쭉쭉 올라갈 희망만 남아있다는 거 잠깐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들이 또 관심 있는 거 하나. 저도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전 아직 없지만 관심 있는 거. 자, 이런 뉴스. 아주 자극적인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팬데믹에 빠진 집값 6개월 뒤부터 강남 본격 하락. 이거 가로 열고 희망입니다. 희망. 누가 희망을 하냐? 없는 분들이. 저같이 없는 분들이 하락이 하고 가로 열고 희망. 나 없으니까 빠져서 나 좀 사자.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이거에 치우치면 안 돼요. 너무 치우치면 안 돼. 저 같은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은 주식 500 가기 희망하죠. 하여튼 봅시다. 전문가라는 분들의 의견을 봐야겠죠.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100% 신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땅짓고라는 곳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 보면은 올 하반기 전국 집값 4에서 5% 하락할 수 있다. 상가 시장이 먼저 영향을 받을 4에서 5% 오케이. 형님만 믿고 갑니다. 이노 형님만 믿고 4에서 5%, 이 정도는 4에서 5% 할 수 있지. 금융위기 온다면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상상 이상으로 꺼질 것이다. 자, 영짐 누님의 말은 우리 멘탈을 위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자, 이런 거는 오면 생각을 하도록 하고요. 3년간 오르긴 어렵다. 뭐 장기적으로 좀 시간이 걸리겠죠. 부동산이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큰 위기 없을 거다. 그쵸. 큰 위기 없을 수 있어요. 지표상으로는 아직 위축이 없다. 공급 감소가 되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 전문가들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집값의 특징이 뭐였냐면은 지금 당장은 좀 이래요. 주간이니까 3월달까지는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다가 지금 약간 강남 사구는 호가가 내려갔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죠. 실제로 조금 내려간 걸로 나오긴 하는데 우리나라 집값을 옛날에 2000년대 이후로 보여드리면 횡보는 많은데 하락하는 게 굉장히 의외로 폭이 작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과거의 데이터들은 우리나라 집값은 이게 집의 최대 장점이었는데 오르다가 위험이 오면 이래요. 오르다가 또 위험이 이래요. 우리는 없는 분들의 희망은 올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거래가 없어 그런가 굉장히 스무스하게 내려갑니다. 근데 이게 제 경험에 한 5년 가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냐. 제가 집을 5년 들고 있었거든요. 정확하게 여기에 제가 집을 한 4에서 5년 들고 있었습니다. 몸으로 알아요. 이거를 태클 걸면 안 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제가 5년 들고 있었거든요. 5년. 이거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게 빠지긴 빠져요. 근데 굉장히 스무스하게 빠지는데 문제는 이거보다 조금 낮은 호가를 내도 잘 안 팔려. 그래서 공식적으로 집값은 좀 내려가긴 하는데 거래가 잘 안 돼. 팔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는데 6개월에 한 번씩 매수 문의가 와요. 자, 경험입니다. 경험. 야, 그렇다고 막 지금 뭐 호가가 얼마인데 이게 뭐 몇십억짜리 집도 아니고 조그만 집을 막 2천만 원, 3천만 원 싸게 낼 수도 없잖아. 내 월급이 200만 원, 300만 원이었던 때인데 1년치 봉급보다 싸게 낼 수 없으니까 시가 정도로 내면은 집 보러 6개월에 한 번 옵니다. 진짜 6개월에 한 번 와요. 사람들이 똑똑해. 영악하기도 하고 집 보러 안 와. 무조건 한 1,000만 원, 2천만 원 깎아달래. 내가 월급이 200인데 1,000을 깎으면은 반년을 공짜로 일해야 되잖아. 도저히 못 깎으면은 한 5년 갑니다. 감동 싫어요. 감동 싫어. 집을 5년 들고 있었어요. 5년. 한 3년 때부터 매물로 내놨는데 죽어도 안 팔려. 죽어도. 물론 뭐 금매로 내놨어야 되지만은 도저히 그럴 수 없는데 안 팔려요. 이렇게 돼요. 집값이라는 게. 생각보다 막 이렇게 폭락한 경우는 IMF 때 정도 말고는 잘 없었어요. 그냥 거래가 안 돼. 물론 금매들은 싸게 나오겠지만 보통 저렇게 가요. 그게 뭐 제 개인 경험이고 저희 개인 경험일 뿐이니까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늦게 반응하고 오래 간다. 옛날에 이랬어요. 옛날에. 과거 경험이. 2006년에도 강남 아파트가 이렇게 올랐다가 리만이 오니까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오른 걸 보고 저 같은 사람이 여기서 사죠. 여기서 사서 이런 얘기를 왜 하지? 리만을 맞고 5년을 갑니다. 하여튼 뭐 그랬어요. 자, 그랬던 때가 있었고 한 4년 5년 정도 가요. 이건 여기 있네. 그래, 진짜 정확하죠. 몸으로 느낀 게 아니라 있죠.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상처를 극복하는데 부동산 시장이 약 4년이 더 걸렸다.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4년이 더 걸렸어요. 4년 뒤에 팔리더라. 여기서 팔리는데요. 굉장히 스무스하게 내려가요. 생각보다 폭락이 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더라도 이게 지금 집값이 오를 때는 아니잖아요. 지금 주식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동산도 위험자산인데 뭐 주식하고 따로 나 홀로 오른다는 건 상당히 기대하기 어렵고 물론 수급 상황에서 그럴 수 있는데 오를 때는 아니고 침체인 것 같고 가격이 내려는 가겠죠. 내려는 가는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냐.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거 가끔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음마아파트 뭐 2달 2008년 때입니다. 2달 새 26% 빠진다 그랬는데 이거는 급등했던 게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요 위에서 빠지는 거여서 이게 전체적인 가격의 반영은 잘 됐던 것 같진 않고 호가 없이 굉장히 거래도 없이 뭐랄까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게 오래 가다가 한 번에 또 오르고 그렇게 되겠죠. 이게 미국의 리만 사태, 그러니까 부동산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미국 부동산이 얼마나 빠졌냐는 건데 이게 한 170, 180에서 140 왔거든요. 한 40포인트 빠진 거잖아요. 전체 미국 주택이 마이너스 20%면은 엄청난 충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집값이 만약에 우리나라 집값이 전체가 마이너스 20%를 빠졌다.
헬입니다, 헬. 이거는 집값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가 주택이야. 강남 아파트 몇 개가 아니라 진짜 주택이 20%가 빠지면은 이거 헬입니다. 이거 오면 안 돼요. 안 올 겁니다. 안 올 거예요. 전체가 20% 빠지는 거는 이건 상당히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물론 빠질 수 있죠. 막 5년에 걸쳐서 한 10년에 걸쳐서 빠지면은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한 1, 2년 내에 20%가 빠지면은 이거는 어마무지하게 많이 빠지는 거예요. 물론 그럴 때는 굉장히 고점에 있는 거 3, 40%가 빠지는 거니까 저렇게 되면 정말 헬일 텐데 물론 그런 때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IMF 때. IMF는 예외로 쳐야 돼요. 답이 없어요. 그때는 왜 답이 없냐면 한 해에 10%씩 빠졌어요. 이게 평균이니까 많이 빠진 데는 한 해에 한 30% 빠집니다. 이게 별 수 없는 게 이건 집이 문제가 아니라 뭐 기업들이 다 망하고 뭐 우리 다 잘리고 난리. 이때 IMF 때 여러분들 기억이 잘 안 날 텐데 IMF 때 주가 지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상상을 초월해요. 277! 주가 지수가 277이야. 이게 주가 지수인가 싶어요. 277. 그때 얼마였냐면 1100이었어요. 1100이 277을 왔으니까 마이너스 한 80% 찍은 거예요. 그걸로 몇 개로 갔어요. 이때는 집값이 한 30% 빠지면 감사해야 됩니다. 주식은 80%가 날라갔어요. 지수가 70%가 날라갔는데 이거는 집값 30%면 사실은 돈을 번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더 가난해졌기 때문에 이때부터 사실은 회복하는데 한번 V자로 튀긴 했지만은 그 다음에 제대로 회복하는데 여기서 여기니까 이게 2005년에 회복을 하거든요. 거의 10년 걸렸어요. IMF의 아픔을 단기적으로 유동성 때문에 수출기업 좋아지고 회복을 했다가 장기적으로 오르는데 이건 10년짜리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외환위기 같은 거는 오지 않겠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 요 오기 전까지는 주택시장이 좋았어요. 뭐 그럭저럭 가격 지수도 오르고 있었고 부동산 펀드 설정 잔액도 정부가 밀어주고 하면서 쭉쭉 오르고 있었고 주식시장이 나쁘지 않았어요. 물론 요거 있습니다. 전 집이 없기 때문에 사실 큰 관심까지 없었지만 형님들은 이거 관심 있는 사람 많을 거예요. 10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6월까지 양도세 중과를 면제한다. 6월 30일까지 아실 분 아십니다. 다주택자 두 개를 들고 있으면은 6월까지 양도세 중과가 면제예요. 이게 나름 크더라고요. 생각보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몇 억이랍니다. 몇 억. 몇 억을 빼주니까 6월까지는 안 그래도 매물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던 측면이 있었고 그리고 저는 이걸 보고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집을 가진 분들이 꽤 많아요. 1182만 명이니까 거의 한 가구에 하나꼴? 우리나라 가구 수가 한 1400만 가구, 1500만 가구 하지 않나? 한 70%는 집을 갖고 계세요. 그러셨구나. 죄송합니다. 70% 들고 계셨네. 제가 미처 몰랐어요. 제가 없길래 뭐 형님들도 다 없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저만 그랬기 때문에 뭐 집 별로 안 빠질 거예요. 형님들 괜찮습니다. 별로 안 빠지고 이렇게 좀 가다 이렇게 오르겠죠. 하여튼 뭐 저만 없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뭐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겠죠. 어느 정도는 불가피할 텐데 과연 어느 정도 빠지냐의 뭐 문제긴 하지만은 형님들 힘내셔야 되니까 글로벌 위기 때도 그렇고 부동산 섹터가 상업 오피스들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사실은 110 하던 게 90이면 한 20% 넘게 빠졌죠. 뭐 이런 데는 있지만은 전체 주택시장은 뭐 그렇게 큰 하락 없이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그렇지 않을까라고 한 80% 형님들을 위해 생각을 들고요. 또 요즘에 뉴스가 이건 뭐 이런 말 이게 세금이잖아요. 아파트 공시가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데 와 22% 25% 물론 작년에 주택 가격이 실제로 그렇게 올랐으니까 2017년 18년 그렇게 올랐으니까 그런 거긴 하지만 공시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르는구나. 20%씩 오르니까 실제로 보니까 이거 살벌하긴 하더라고요. 저같이 뭐 없는 사람들이야 뭐 그렇다고 쳐도 있으신 분들은 지금 안 그래도 어려운데 공시 가격 올라서 뭐 전체의 70%니까 형님들이 좀 어렵겠구나 생각을 하고 금융위기 때 강남 집값 봤더니 결론적으로는 반응 늦게 하지만 조금 4, 5년 정도 오래 오더라. 이게 일반적인 시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